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 쌀쌀한 날씨의 여운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듬어가고 살며시 우리 곁으로 다가온 단풍의 향연을 가슴에 안으면서 어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늘의 진행을 맡은 봄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픈 스튜디오 첫 번째 시간에는 열정과 봉사의 정신으로 도봉구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고 계시는 도봉구 구의원이신 손혜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들이 영광이죠. 또 특히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떨리시지는 않으시죠? 아, 너무나 떨리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네. 네,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우리 손혜영 의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두 아이를 모두 낳고 키운 대한민국 대표 경력단절 여성에서 도봉구 9대 의원으로 이번에 일하게 된 방학 3동 쌍문 2사동 출신 손혜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네. 저는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얼굴 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키우시고 또 이렇게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다 해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되셨는데, 근데 동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주민들이 어떻게 젊으신 분이 의원으로 나오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직접적인 동기나 아니면은 간접적인 동기나 그 동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냐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던 중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를 좀 고민하던 중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니 학부모회를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부모회 일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주민자치 분과위원도 하고 협치도 같이 가보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좀 통장님이 예뻐하셔가지고 제가 동네 반장을 5년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일을 하다 보니 엄마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이야기들 참 많거든요. 네. 이런 목소리를 내가 모아서 한번 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로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최초 동기는 학부모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을 대변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이 활동을 정말 구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오시겠다라는 동기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기는 참 기가 막히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셨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위의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손혜영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너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응원을 받고 또 이렇게 정치로까지 조금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거를 안 하시고 무투표로 당선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기뻤죠. 참 기쁘긴 했는데요. 무투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선거를 치르지 않아서 조금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고 많이 얘기하신, 저는 항상 양궁 대표 선수들에 좀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가 이제
그 대회를 나가면 금메달은 따는 당상이잖아요. 네, 예. 근데 국가대표까지 되기가 엄청난 시련과 열정과 고난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대 양당 이렇게 체제로 가다 보니 그 안에서 선수가 돼서 뛰는 과정들이 조금 어려웠고 그 이후로 이제 무투표는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의 여지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투표 그 자체는 별로 뭐 어떤 과매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후보자로 선정되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힘드셨다. 네, 열심히 했다. 네. 네. 그래서 알아봐 주시고 공천을 받았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또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후보로 선정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의정 활동 한 3개월 되셨잖아요. 네, 7월 이제 1일부터. 막 100일 지났습니다. 이제 기어가기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3개월 되신 분한테 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3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느낀 점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제 막 100일이 지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차례 정례회 또 두 번의 임시회 거치면서 또 도봉구 전반의 사업들 촘촘히 예산들 살펴보면서 지역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 더 애정이 많이 생겨서 그런 책임감들이 더 많이 생겼던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은 뭐라 할까? 100일 잔치. 그렇죠. 혹시 100일 잔치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좀 작게 소소하게 저희들끼리 좀 챙겨주셔서 네, 네. 100일 잔치 떡도 돌리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의원이 되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100일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뭔가 주위에 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절차 혹시 거치셨는지? 저는 처음에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한 달 딱 지났을 때 의정 보고를 해야겠다 야심차게 그래서 이제 웹자보도 좀 만들고 의정 보고를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3개월 지난 이후 조만간 또 두 번째 의정 보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하시네요. 원래 100일까지는 뭐 별로 활동 안 하잖아요. 배우는 네. 단계다 보니까. 맞습니다. 요것도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역 곳곳에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행사들을 좀 참여하면서도 느끼는 것들 또 거기에 참여한 내용들 이런 걸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저희 또 팬클럽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래요? 팬클럽 조성이 됐어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크진 않지만 네, 소소하게 일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주민들의 정말 염원하고 주민들이 방학삼동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없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모여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몇 명 모여 있으면 언제 돼? 바로 경전철 아닙니까? 네, 우리 방학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에서 아직은 뭐 100일 지나셨으니까 뭐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구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현재 경전철이 어떤 상황인지 진행 사항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전철, 우이방학 경전철 문제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조금 많은 민원들 들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조금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또한 그렇게 송구한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주요 사업들 추진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 먼저 2008년에 저희가 서울특별시 10개년
2018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요 계획들이 조금 잡혀져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10여 년 정도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뭐 수익성의 문제도 있었고 적당한 민자 업체들을 좀 찾는 데 문제들이 있어서 예. 그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하던 상황에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예. 2018년에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이전 조기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서울시 5개년 계획 안에도 포함되어서 진행되어 오는 요 긴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이후에 2018년 이후의 과정들 지금 한 4년 정도의 과정들이 네. 지금 서울시가 이것들을 넘겨받은 이후에 여기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늦어진 점이 늦어지게 된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사업으로 재정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 그러니까 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최근 진행 사항들 조금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계획, 그 네. 이후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그 이후 발주 또 착공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온 단계가 이 기본 계획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좀 잘 마무리를 짓고 서울시에서 이게 국비와 시비가 이제 4대 6으로 배분이 되는데 이 기본 설계 과정에 예산들을 조금 빠르게 배치를 좀 해주신다면 요거를 무리 없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조금 협업 중에 있고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가장 중요한 홍보를 좀 하나 드리면 10월 31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우이방학 경전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하신 분들 또 여기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으신 분들이 국회에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서울시랑 조금 더 국토교통부랑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은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다. 네네. 그러면은 올해 안에 이제 기본 계획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계약을 하고 뭐 착공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네네. 그러면은 마무리 이제 기본 계획만 마무리되는데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6으로 국비와 시비로 이제 하는 것은 뭐 거의 확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산은. 네. 그러면은 올해 안에 혹시 기본 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속 시원하다. 요렇게 할 수 네. 있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사실 2022년 이내 착공은 조금 어려운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설계가 반영이 되려면 예산의 편성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을 빠르게 해주는데 착공 여부도 조금 기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에서는 이제 일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제 재정이 조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예산을 편성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 만나서도 한번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토론회 같이 와주세요. 네. 10월 31일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디서 토론을 하신다고요?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네, 31일 2시에 국회에서 참여를 하니까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신청을 네. 드리는 거예요. 주관은 누가 하시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네네. 주관을 하시고
이때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을 모아서 이제 시에 전달하고 또는 뭐 국토부에 전달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겠다. 네, 맞습니다. 아유, 자신 있으시죠? 네, 많이 오신다면 저희가 그 힘을 받아서 또 자신을 더 많이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런데 우리 소녀님 얘기 들어보니까 경전철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희야 뭐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이미 기본 계획 틀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과정들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간에서 네, 예산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얘기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시의원들한테도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한테도. 그럼요. 네,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듣고 계시는 주민분들 잘 들으셨죠? 우리 소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경전철은 진행이 되는데 이 경전철이 하루빨리 착공을 해서 완료가 되기까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호응, 그다음에 지원, 성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이때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 선혜영 의원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많이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선 의원님께서 보건복지 분과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분야뿐이 아니라 우리 방학 3동을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제 100일 지나셨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지역도 돌아다니시고 하시면서 요것은 좀 바꾸고 요것은 좀 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뭘 중점적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학 3동이 지역 주민들도 가장 많으시고 또 네. 도봉구 내에서도 역사 문화가 잘 표현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때문에 이러한 강점들을 좀 잘 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또 외부에서 정말 놀러 오고 싶은 이런 지역이 될 수 있게 활기찬 동네 만드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방학 3동 주민들 만나다 보면 많은 현안들 민원들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뭐 경로당 문제나 여러 현안 문제들 잘 꼼꼼히 살펴서 그런 것들도 잘 불편함 없이 처리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뭘 해주세요, 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항상 뭐 건의를 드리면은 그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나가시겠다. 그럼요. 오픈되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네, 네 열심히 되겠습니다. 예, 저 사담입니다마는 아까 저 두 아이를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분들은 어떻게 뭐 초등학생이에요? 아니면 네. 중학생이에요? 지금 선덕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초등학교 여자 이렇게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바쁘신데 이제 의정 활동 하시서 바쁘신데 애들 케어는 누가 합니까 그럼?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조금 주도적인 친구들이라서요. 스스로 좀 잘 해내가는 편이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평생 일을 하시다가 제가 딱 이렇게 후보로 나오는 순간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아이를 봐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외조의 왕이신 저희 남편분께서 아이들을 조금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정 어머님한테 항상 감사드려야 되네. 살림살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림살이는 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게. 네. 돌봄의 주체가 또 한 곳에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았어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을 어떤 각오로 하실 건지. 네. 청년 구의원이라고 불리는 만큼 주민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도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소통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의 의정활동 할 수 있게 정말 잘 뛰어다니는 그런 의정활동 하고 싶습니다. 제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요.
일회용, 잘회용, 손회용. 네. 이렇게 이름만큼 일 잘하는 모습으로 구민들께 조금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십시오. 네. 그 발로 뛴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아, 네. 예, 사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다 각오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감사. 제가 손혜영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돼. 손발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민들도 기대가 무척 클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젊은 구의원, 젊기 때문에 더 뛸 수 있고,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고, 무서운 거 없잖아요. 네, 무서운 거 없습니다. 참, 그 이야기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재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즐겁게 들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앞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말이 술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요. 이제 방송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이런 라디오 방송은 사실은 처음이고요. 예.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 한번 나간 적이 있고, 네,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그 인터뷰 기사 요렇게는 조금 해봤는데요. 요런 라디오 방송도 처음이라 되게 단독으로. 네, 감회가 새롭고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지금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한 것 네네. 같은데, 소감, 그리고 여태까지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못하신 또는 하시고 싶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부스에 와서 방송을 하는 건 또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한 경험, 그것도 네. 첫 번째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지역 안에서 이런 기획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시다. 네. 다 삼동 수준을 너무 잘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제가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뛰어다니고 많은 분들 만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편하신 것들, 또 개선하고 싶으신 거, 건의하고 싶으신 거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손혜영 구의원 꼭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잘 깊이 있게 듣고 해결책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신다고 열심히 구정활동하신다고 애들 친정어머니한테 그냥 맡기고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아이들 살림도 네. 열심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몸이 저는 또 3개 숨겨놓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저기 잘 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답변 잘해주시고 네. 또 홍보 잘해주시고 또 방송 잘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첫 번째라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스럼 없이 해주시니까 뭐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 같네요. 네. 첫 번째 방송 같이 안 느껴지고요. 예. 한 10년 하신 분들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게 답변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의 기획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에 첫 번째로 출연해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손혜영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방송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뛰면서 우리 방학삼동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봄길, PD의 김동우, 제작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